그럼 이제 뜨겁게 달군 것을 이제 배에다 위에 올려보고. 약간 실신한 사람은 깰 수는 있겠다. 지금 뭐야? 심정지가 발생한 거예요. 개방을 해서 흉부압박을 하고 살려요. 회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역사는 신기한 게 하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신기한 역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제가 이거 준비한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CPR이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의료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이 있고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이제 기구 없이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대강 보시면은 내가 쓰러졌어요. 그럼 일단 가서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어깨를 팡팡 쳐. 생각보다 근데 기절한 이제 게 많아. 쳐져 있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 감독님은 119에 전화해 주시고 오 실장님은 저를 도와줘서 이거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도움을 명확하게 집어서 하도록 그렇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맥박을 짚었어요. 근데 요새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맥박을 짚으려다가 안 되거든요. 잘 못 느낀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풀어 헤치고 가슴골 가운데 젖꼭지 사이 부위에 손꿈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손을 이렇게 하고 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꾹꾹꾹 눌러야 되는 이게 흉부압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진짜 엄청 세게 뛰어요. 엄청난 근육 덩어리. 이거 하다 보면은 이러다 갈비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져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눌러야 돼요.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찍찍 금이 가는 그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인턴 때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요거 센치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래서 의학 드라마 할 때 제일 이제 좀 그런 장면이 약하게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아파. 야 그거 우리 애가 나한테도 아프더라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막 구부러지고 구부러지는 게 제일 많아요. 이건 이렇게 버티면서 해야 되는데 팔꿈치를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인공호흡도 시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는 건 근데 의미가 없고 이제 한 손 이마에 대고 나머지 한 손은 턱 끝에 대가지고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기도를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막고 해야 됩니다. 비냥 불면 코로 다 나오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교대를 해야 돼요. 진짜 힘들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119에서 제작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심폐소생술이 사람이 쓰러지고 1분 이내에 하면은 생환율이 95%입니다. 근데 4분이 지나면 25%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툭툭 떨어지죠. 이 중요한 심폐소생술 언제부터 시행을 했을까요? 사실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노력은 뭐 오래됐겠지. 그쵸. 사실은 인지상정이에요. 내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어. 뭐라도 해야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데 그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너무 살고 싶지.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아마 함께 했을 텐데 기록 자체는 인류 태동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약간 갑론을박이 있어요. 어디가 먼저다. 이거는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디가 최초로 가장 진짜 빠르다. 이집트는 뭐 어떻게 했을까? 이집트는 심지어 제8왕조 시절입니다. 아주 옛날인데 이게 이제 신화가 있어요. 오시리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이시스가 생명의 키스로 그를 살려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공호흡의 원료가 아닌가 하는 건데 숨을 불어넣는다는 느낌. 그쵸. 이게 근데 시대가 다르긴 한데 생각해봐요. 백설공주 그러니까 그러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게 사실은 잔다고 돼 있지만 사망했거나 그에 거의 준하는 상태예요. 왕자의 키스에 의해서 깨어난 거거든요. 이게 인공호흡에 대한 기술이라고 아마도 생각이 됩니다. 백설공주 사실 이거였구나. 그렇죠. 후 불어서 살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은 있었던 거예요, 인류가. 그 외의 기록도 계속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나일강 자체가 범람이 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풍요로운 온 건데 반대로 말하면 범람이 잦다는 건 홍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사에 대한 소생술이 계속 발달하는데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니까. 그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생각을 처음에는 못합니다. 발목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나무에 걸어서 거꾸로 당겨서 매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이 이렇게 쿨럭쿨럭 빠져나오면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갔던 물이 빠져나와. 그러면 기도에 차있던 물도 나오니까 아주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은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겠지만 이런 식의 기록이 지금 무려 기원전 3,500년 전 엄청 오래됐구나. 네, 첫 기록이 있고 아마도 기원 후 1800년대까지 유럽의 일부에서까지 계속 사용이 된 걸로 보여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숨이 멎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그대로 압박해서 따스함을 전달해서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압박이 중요하네. 압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네. 심장 부분을 누르거나 어찌됐건 이렇게 눌러가지고 살렸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심폐소생술의 기록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옛날엔 있고. 약간 익사 같은 게 많거나 백설공주도 사가 먹다가 살에 걸린 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빌론이야. 바빌론. 고대 도시 바빌론이라고 그러면 엄청 발전한 도시죠. 실제로 궁중정원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지금 유적이 나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목 안에 속이 빈 갈대를 꽂아가지고 직접 숨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렇게요? 이게 여긴 아닐 거고 그치. 아마 여기로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관을. 잘 넣어야 된다. 그거 10도로 10도로 들어가면 여기만 말짱 배가 꽝입니다. 부르죠. 생각보다 되게 그럴싸한데 그럴싸하네. 이건 사건의 느낌이네. 사실 이게 ABC라고 해서 첫 번째가 에어웨이. 에어웨이에 대한 인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에어웨이 브레스팅까지는. 서큘레이션은 모르겠지만. 숨기를 어쨌든 트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땐 숨을 쉬는데 숨을 멎으니까. 근데 심장은 뛰는지 안 뛰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숨을 쉬고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게 관찰되는 변화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보이니까 그거 뭔가 생명의 징조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화들에서 어떤 존재를 창조할 때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아마 생명의 그거예요. 근데 고대 중국은 더 그럴싸합니다. 논문이 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약간 너무 좀 자기네들을 너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뭐 논문이 그쪽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중국 한왕조 아까 삼국지 기원 200년 거의 뭐 2, 3세기 시절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을 살려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미쳤어요. 일단 한 명이 상대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어깨에 발을 대고 그때 머리가 길었으니까 머리카락을 당겨서 머리를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확보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으로 가슴을 눌러요.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의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마사지를 계속합니다. 이건 서큘레이션. 이건 실제로 서큘레이션 도움이 되죠. 이게 사실상 현대 심폐소생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절 더 지나갔습니다. 바빌로니아처럼 속이 빈 갈대를 입에 넣어서 효과적으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중국 허니메뚜기 열매라는 게 있대요. 그 냄새가 진짜 지독하대. 그걸 이제 코에 이렇게 가서 자극도 하고. 당나라 시절에는 왜 이게 추가되는지 모르겠는데 귀를 막아요. 혼이 빠져나가는 뭔가 그런 건가 봐. 귀를 막고 팔다리에 침을 넣고 코에 냄새 나는 거 대고 입에 갈대관을 넣고 튜브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무 준비하는 게 많아서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사라집니다. 가슴을 안 눌러요. 이제. 이게 어느 시절에 딱 정확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시절부터는 아예 없어요. 송나라, 명나라 때도 계속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데 가슴은 안 눌러. 신기한 게 이 기록들이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되냐?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기록한 사람들이 사마패나 반란군인지 모르겠어요. 황실 쪽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교수형 한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판결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연구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고. 역시 생각이 남달라. 내 생각에 심장 마사지가 없어졌던 거는 아마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교수형이면 대부분 에어웨이 때문에 사망하는 것도 많았을 거고. 그냥 부러졌겠지. 네. 부러지면 뭐 소용이 없죠 사실. 가슴을 제대로 누르려면 아까 말한 대로 5cm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금기시 되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 찌르면 막 개켜라고 이러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아마 안 했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야. 거기서부터 약간 신체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절차만 보면 어쨌든 동양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오히려 잘하다가 회고했죠. 그렇네. 유럽은 어떨까요? 지금 중세입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중세는 늘 약간 후져진다고 보면 돼요. 이게 소생술 자체가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행위가 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맞네. 이거는 불경한 겁니다. 그러네.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어찌됐건 익사자를 호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잊혀져요. 끝이네 여기서는. 근데 방법을 하긴 합니다.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 같은 거 적셔가지고 때려봐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기절한 거면 일어나지만 돌아가셨다? 그럼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신이 식잖아요. 차가워지잖아. 그럼 이제 뜨겁게 달군 것을 이제 배에다 위에 올려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약간 실신한 사람은 깰 수는 있겠다. 이거 뭐야? 그 화상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성이 된 게 16세기입니다. 꽤 지나서네. 여러 번 나왔는데 스위스 의사인 파라셀수스 이게 가명이죠. 자기가 이제 셀수스라는 고대 명의보다 더 뛰어나다 파라다라고 해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한 건 이제 아편 가는 데마다 마약을 약이랍시고 줘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해졌겠네. 이 양반이 인공호흡을 완전히 바꿔요. 대장장이에서 이렇게 풀무 있잖아요. 바람 부는 거 그걸 입에다 꽂고 부릅니다. 그냥 아편을 하면은 호흡 억제가 많이 왜냐면 오거든요.
정확해요. 이 사람이 아편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 추종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호흡 억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풀물을 입에 꽂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이 불어넣어준 것보다 훨씬 세게. 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18세기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밧줄 묶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사용을 하는데 다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바닷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익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배럴, 그러니까 술통 있죠. 이렇게 엄청 큰 거.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해놓고 배럴을 막 굴려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흉부를 눌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흉부 압박을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겁니다. 19세기에는 실험 정신이 미쳤죠.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 춥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미 냉동을 했어. 눈에 파 묻어. 그다음에 얼굴에 물을 계속 뿌립니다. 뭐라고요? 21세기 대학병원에서 근데 그런 저온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돌아오시게 된다면은 근데 이거는 손상이 덜하죠. 절대 못 돌아와. 그것만 하니까. 그냥 그거만 하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배럴 했죠. 아, 약한 것 같아. 말에다가 안장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탁 쳐요. 그럼 말이 이제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컹덜컹 하면서 막 눌려요. 그러면 익사자 같은 경우에는 물도 나오고 이제 가슴도 눌리고 하니까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이제 19세기에는 가슴을 눌러보기 시작해요. 근데 가슴하고 배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배로 이제 내려갈 힘이 가슴에 남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손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수천 년 동안 안 했던 흉부 압박이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누르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슴에 천을 두른 다음에 양쪽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잡고 이걸 당겨요. 그럼 이제 가슴이 눌리는 거죠. 꾹꾹 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누르기가 싫으니까 사실 시신을 직접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에서 계속 호흡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19세기 미쳤어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피터 세이파라는 사람 1814년에 개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직접 압박한 다음에 경동맥에 내가 내봤더니 맥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심장 해부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호흡도 안 하지만 맥박이 사라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은 가슴 열어가지고 심장을 해봐. 사람한테 네, 그렇게 돼가지고 가슴 개방 심장 마사지입니다. 이 용어가 실제로 생겨요. 이게 19세기요. 1800년대 말. 근데 사실 지금도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술방이거나 혹은 이송 중에 갈비뼈 사이에 이제 절개선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당시는 멸균 방법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멸균은 하죠. 하지만 항생제는 없죠.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합니다.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살고 있죠. 아, 더 괴롭겠다. 눈 떴는데 얘 가슴 열렸으면 어떡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개 실험을 계속 루이스나 뭐 루돌프 같은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1883년에 마취하려고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코닝이라는 의사가 내가 그때 봤지. 개방하면 돼. 개방을 해서 흉부 압박을 하고 살려요.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01년에 크리스티안 이겔스루드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마취할 때 심정지가 발생했어. 다시 심장을 열어서 개방 심장 마사지를 해서 또 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록이 뭐 거의 10년, 20년 주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해봤지만 대부분 돌아가신 거고 10년에 한 번씩 사는 거야. 10년, 20년에 한 번씩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무조건 심장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완전히 의학계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개방한 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60년간 논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1960년에 드디어 흉부 압박이 나옵니다. 엄청 최근이네? 구강대 구강과 흉부 압박을 조합해서 만든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때 처음 벌어졌죠. 야, 엄청 최근이네? 엄청 최근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제세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한테 제세동기 가져오라고 하는 거잖아. 와, 6.25전쟁 이후 10년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밖에서 누르는 경우는 있었는데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가이드가 없었던 거지. 자세를 어떻게 해서 눌러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1960년에 이게 됐고 제세동기도 사실은 이론적인 근거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1791년에 갈반이라는 분이 전기를 흘려보내면 근육이 수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850년에 이제 루드윅이라는 호파라는 분이 개의 심장에 전기를 통계해봤는데 심실세동이 생긴 거예요.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심실세동. 심실세동이라는 건 이제 심실이 탈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죽었어요.
이거다. 모든 심전지는 심실세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1899년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개의 심장에 전기를 흘린 다음에 심실세동이 일어났어. 그다음에 아까보다 더 센 전기로 탁 튀기니까 끝난 거예요. 심실세동을 멈출 수 있어. 네, 근데 2, 3초 후에 이제 이게 심장이 타버려가지고 왜냐면 너무 강하게 그래서 개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야 이거 혹시 중부압박 그거 말고 전기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심장에 손상 안 갈 정도로 안전한 용량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940년에 이 정도 전기를 하니까 개가 소생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7년 후에 이제 사람 수술을 선천성 심경에 대한 수술을 하다가 발생한 심실세동의 제세동기를 통해서 1947년에 세계 최초로 제세동기를 이용한 소생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빠르네요. 이건 빨라요. 지금 이걸 다 모아서 이제 현대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가져와가지고 딱 붙이면은 뭐 리듬까지 네, 분석해가지고 리듬까지 심지어 뭐 이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최근에 확립이 그러네. 된 치료라는 거. 진짜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겨우 알게 된 방법이에요. 이번 기회에 뭐 제가 이제 첨부한 영상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배워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이 살리는데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여율이 20%라는 게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나라인데 요거는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게요. 이걸 보고 역사도 있나? 해봤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다음에도 저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